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클래스 운영하며 홀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이은채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토록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저처럼 숨막히는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전남편 정수원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중반까지 꽤 오랜 시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왔기에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미래를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 이야기에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딴청을 피우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발을 빼기 일쑤였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남편은 저와 오래 만나긴 했어도 저라는 사람과 결혼까지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0 중반이 되어 초조해진 제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난 이렇게 흐지부지한 시간만 보내고 싶지 않아. 결혼 생각 확실히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할래.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제 단호한 태도의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옆구리 찔러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좀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혼은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결혼 초반 남편은 정말 잘했습니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간은 짧았고 진짜 힘든 일은 시댁, 정확히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신 호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남편감으로서는 최악인 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는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 속을 썩히셨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만난 상간녀 최정옥 씨와는 꽤나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평생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어도 적당히 놀고 가정으로 돌아왔던 전과는 달리 그 최정옥 씨와는 아버님도 꽤나 심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의 바람에 평생 속을 썩혔지만 그래도 가정으로만 돌아오면 모른 채 해주겠다는 주의였는데 이번에는 아버님도 심각하다 보니 어머님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쩌면 어머님과 이혼하고 최종옥 씨와 재혼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원래는 아버님 바람 피워도 모른 채 하신다고 했던 어머님이지만 아버님이 이혼한 해 만에 소리까지 나오니 어머님도 마음이 급해지셨던 거죠. 결국 한바탕 중내 산에 난리가 났고 아버님이 최종옥 씨를 정리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떼어놓아서인지 아버님은 여전히 그 최종옥 씨에게 미련이 있어 보였고 어머님은 덩달아 엄청 예민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후 제일 만만한 게 며느리인지 그 화와 울분을 저에게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한번 했다 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 클래스가 있는 공방까지 찾아오셔서 손님이 있든 없든 아버님 욕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달래드리느라 진을 뺐죠. 은채야, 아무래도 니네 아버님 아직도 그녀 만나는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이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그러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각서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믿다가 나만 뒤통수 당하라 그거니? 바람은 아버님이 피셨는데 제 말꼬투리를 잡고 항상 따지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나요? 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시면서 아버님 욕하는 거 들어드리는 것도 너무 지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어머님도 오죽 힘드시면 저러겠네 싶어서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만만하게 느껴지셨는지 뭔지 나중엔 괜히 애먼 걸로 저에게 화풀이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 우리 아들이 건실한 대기업 다니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취미 겸 운영할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님, 저 이거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해오던 건데.
이게 벌면 뭐 얼마나 벌겠니? 남편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벌어다 주고 시댁이 든든하니까 너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결혼 전부터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했는데도 꼭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너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아라. 아들 잘 키워준 나한테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제 힘으로 제 사업을 꾸려가고 있고 각자 생활비도 각출해서 쓰기 때문에 남편 덕이랄 것도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본인 아들 덕에 호강하니까 고마워하라는 소리를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너무 속을 썩고 힘들어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시더라고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아버님 불륜 미행까지 같이 가자는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상간녀 최정옥을 계속 만나는 것 같다면서 저보고 같이 미행을 가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국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불륜 미행을 같이 가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고 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이제 누구 안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까지 끌어들이세요? 어머님은 아들 앞에선 부끄러우신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는 겁니다. 예, 너는 그걸 남편한테 다 일러 바치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식인 저희 남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생판 남인 며느리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아들한텐 부끄러워하시면서 저한테는 대놓고 아버님 미행 따라가자고 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그 뒤로 혼자서 최종옥 씨네 집 앞에 몇 번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 집 앞에 주구장창 차를 대놓고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여자가 어딜 가길래 어머님이 쫓아가려 했는데 너무 손이 떨려 운전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 가는지 놓쳤대요. 어머님 감으로는 아마도 저희 아버님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면서요. 그러면 아버님을 탈탈 털어보시면 될 텐데 또 아버님한텐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괜히 아버님 건드렸다가 아버님이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떡하냐면서요. 아버님이 그렇게 숱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건 어머님이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기도 했죠. 어머님은 상간녀는 족쳐도 아버님은 족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몇 번 허탕을 치시고는 저한테 딱 한 번만 따라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는데도 한 번만 가달라고 시어머니 부탁인데 계속 그렇게 거절할 거냐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딱 한 번이라는 생각을 하며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시아버지 불륜 미행잡으로 동행하는 며느리라니. 가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과 저는 그 여자 집 근처에 가서 차를 댔습니다. 딱히 아버님과 그 여자가 만난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무작정 기다려서 뭐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 멀리 빌라에서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저 여자다, 최종옥. 저분이세요? 저분은 무슨, 너 호칭 제대로 써. 하면서 괜히 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입 꾹 다물고 보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가 저희 차 쪽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이쪽으로? 어머님이랑 저랑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여자가 화난 얼굴로 차 문을 두드리더군요. 저기요! 어머님이 차 문을 열었죠. 뭐예요? 저번 주부터 여기다 차 대고 나 감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들 누구야? 뭐라고요? 아니거든요. 참나, 긴지 아닌지 경찰에 얘기해 보든가. 그러더니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겁니다.
어머님도 놀라서 그 폰을 뺏었죠.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폰 안 내나요? 그래, 맞다, 이년아. 어쩔래? 이년? 너 정문식 알지? 내가 정문식 마누라야. 너 정문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 그 말에 그 여자도 좀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문식 사장님이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요? 정문식 씨 와이프가 여길 뭐 하러 와요? 웃기고 있네.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정문식이랑 오래 만났잖아. 네 딸년 유학비에 네 생활비도 내 남편이 다 내준 거 알아. 어디서 발뺌이야? 최종옥 씨는 좀 움찔하더니 이내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정문식 사장님이랑 일 때문에 좀 알긴 하지만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으따 대고. 증거? 너 내가 증거 갖고 오면 어떨래? 이 뻔뻔한 년이? 그럼 증거 갖고 와. 소송 걸든가. 증거 없잖아. 네, 어머님한텐 증거가 없습니다. 원래는 증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몰래 없애버렸다고 하셨거든요. 이 여자도 어머님이 증거가 없는 걸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더 와서 스토커처럼 이러고 있어봐. 경찰에 확 신고할 테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그 상간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바람 피는 년들이 더 뻔뻔하지. 어디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부분 가발이시거든요. 그걸 통째로 벗겨내서 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가발에 엄청 민감하시거든요. 그걸로 눈 뒤집혀서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저도 두 사람 뜯어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만 냅두면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도 말리는데 그 여자가 저까지 집어뜯고 때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할퀴어지고 머리채도 잡혔지만 제 딴에는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뜯어말렸죠. 나중에 지나가는 행인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다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앉아있는데 저희 남편과 아버님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가해자가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집 앞에 수시로 점거해서 스토커질까지 했고 그 여자는 그 증거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최종옥 씨한테 사과하고 겨우 합의까지 해야 하는 굴욕을 겪으셨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더러 동네 창피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그 일로 내내 분통 터져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때문에 싸움까지 휘말리고 얻어맞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셨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일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한텐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만만한 게 결국 저였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욕하시고 제가 그 여자를 때렸어야 했다고 하시고 계속 제 행동에 딴지를 걸고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따라가 달라고 해서 따라가 드렸고 저도 그 여자한테 엄청 맞았어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뭐라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뭐 얼마나 했다고? 같이 욕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태껏 많이 하셨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참나, 너 진짜 섭섭하다. 저는 지쳐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예 집을 비웠고 이혼을 하면 했지 더 이상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은 하지 않겠다는 제 의지는 확고했죠. 그런데 황당하게 남편이 그런 저에게 섭섭해하는 겁니다. 자식인 본인도 하지 않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도 멀어졌고 어머님은 저에게 큰 섭섭함이 생기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너무 지치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과는 사이가 좀 틀어진 채로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에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나마 어머님과 제 사이도 조금은 풀어진 듯 했고 시부모님 관계도 조금은 완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시댁이 조용해지니 남편 정수원의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니 진급 시기가 겹쳐 책임감이 무거워졌겠거니 이해했죠. 독방 육아에 지쳐갈 때쯤이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독방 육아를 맡겨 미안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미안해서라기보다 의심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었겠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을 같이 난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경기가 오르려고 하는지 몸까지 떠는 거예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근한다던 남편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팀 동료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에 남편 책상에서 명함이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그 동료분이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네? 수원 씨요. 오늘 저희 팀 야근 없었는데요. 수원 씨는 아까 퇴근 시간 맞춰서 바로 칼퇴하던데요?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아버님의 화려했던 전적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을 피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아이가 급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택시를 잡아 급하게 응급실로 갔죠.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제 재고조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죠. 당신 어제 야근 안 했잖아. 당신 동료분이랑 통화했어.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저녁 먹고 다시 들어와서 일했는데 그 동료는 재고조사 담당이 아니거든. 그래서 잘 몰라 그 사람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지 어수선하게 말이죠. 저는 감정적으로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이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봤자 사실대로 말할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구입해 남편의 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남편이 잠든 새벽에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회수해 파일을 확인했죠. 그 녹음을 들은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나 그때 와이프한테 들킬 뻔했잖아. 왜? 동료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야근 있다고 뻥쳤는데. 헐, 왜? 오빠 와이프 집착 장난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미저리도 아니고 애 아파서 전화했다는데. 아니 애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 가면 되지. 애는 핑계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했다 그랬지 뭐. 그걸 믿어? 오빠 와이프는? 믿더라? 바보 아니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이혼 당하기 싫어서? 확 이혼하고 너랑 결혼해버릴까? 저를 비우는 여자와 남편의 웃음소리, 배신감으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불륜으로 평생 고통받던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시어머니를 보며 이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흥신소를 수소문해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서류봉투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상세히 적힌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지희, 영문과 대학원생이라고 하더군요. 과거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하고요. 조사한 내용에는 SNS 주소가 있길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SNS에 있는 강지희의 엄마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던 건지 이 기막힌 진실 앞에서 몸서리가 쳐졌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자 저는 강지희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네가 만나는 여자, 이 여자지?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남편은 제 예상과 다르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와, 무섭네. 내 뒤에 사람 붙여서 이제 뒷조사까지 하냐? 그래, 어차피 들켰으니까 숨기지 않고 말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바람 피운 주제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입에 올리는 남편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 그래, 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한테 뭐 대단한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착하고 무던하니까 까탈스러운 우리 엄마 비위 잘 맞추고 잘못일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더 이상 못 맞춰주겠다고 할 때 나도 당신한테 이미 정 떨어졌어. 내가 너네 엄마 비위 맞추는 사람이니? 그러려고 결혼했어? 그래, 그러려고 결혼했다고. 근데 네가 그것마저도 안 하잖아. 그럴 바에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너 미쳤구나. 네가 만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알고? 당연히 알지. 예쁘고 어리고 똑똑하고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야. 남편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전부는 모르더라고요. 부모님들 아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어머님이 평생 아버님 바람피는 걸로 마음고생하셨는데 당신 바람피는 걸 이해해 주신다고?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럼 어디 가보자. 가서 여쭤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 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수원 씨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놀랐죠. 이혼? 갑자기? 네. 아니 왜? 수원 씨가 바람이 났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조사했으니까요. 뒷조사를 했단 말이야? 네, 어머님한테서 배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머, 얘 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걸 나한테 배웠다는 거니?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런 적 없는 척 아버님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물었죠. 네가 말해봐라. 진짜야? 네. 어떤 여잔데? 저는 그게 중요하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생이에요. 유학 갔다 왔고 지금은 석사과정 중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8살 어려요. 그래, 꽤 어리네? 라는데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머니, 이 사람 바람피는 거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뭐가 중요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코웃음 치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니들 문제를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 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님 투정 같은 거 들어드리기 힘드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니? 어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소연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유, 듣기 싫어. 이것 봐라.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너도 똑같이 당하지? 어머니,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모르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 가족 일이잖아. 너네 부부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 사람이 바람피는데도 괜찮다 그 말씀이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모른 채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복수하는 것처럼 모르쇠로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저한테 섭섭하셔도 복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남편도 옆에서 의기양양하고 아버님도 모른 체하고 와, 저는 거기서 오만정 다 떨어지고 그래, 이혼하자.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애 데리고 혼자 아무리 힘들게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구석엔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정말? 이혼해줄게. 너랑 강지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도 할 거야. 아, 그냥 조용히 해주면 안 돼? 닥쳐. 세상에, 시부모 앞에서 닥치라니. 본성 나오네. 어머님이야말로 시부모 노릇 해주셨어요? 뭐가 어째? 너 말 조심해라.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디 어른들 앞에서.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뭐가 어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가방에서 강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참, 새며느리 사진은 보셔야죠. 어떤 사람인지. 제가 사진을 거실에 확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입을 셀쭉이더라고요. 예쁘네. 어리고 곱다. 그게 제 앞에서 할 말인가요? 진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예쁘죠? 그 여자 엄마는 더 예쁘더라고요. 이 사진도 좀 보세요. 저는 가방 속에 따로 넣어두었던 그 여자와 그 여자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SNS 사진을 캡처해서 인쇄했거든요. 그 여자 엄마 사진, 네, 바로 아버님과 바람이 나서 어머님이 쫓아갔었던 그 여자 최종옥 씨였죠. 그 사진을 본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엄마라고? 네, 엄마도 딸이랑 비슷하게 아주 예쁘죠? 아, 어머님 잘 아시겠다. 직접 보셨잖아요. 그뿐인가요? 이 아줌마 집도 찾아가시고 경찰서에서도 만나시고 합의도 하시고 아주 돈독한 사이시죠? 아버님도 놀라서 사진을 다시 보더라고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고요. 이게 무슨, 엄마가 지 엄마를 알아요?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에게 다시 물으셨죠. 이게 정말이야? 진짜 이 여자가 엄마라고? 저는 한껏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만나 상견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제 사돈 사이 될 건데 머리채는 잡지 마시고요. 참, 그런데 아버님이랑 애인 사이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족보가 제대로 꼬이네. 어머님 눈 뒤집히고 아버님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남편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야, 너 얘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버지는 지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나는 그게 어머님은 아버님을 노려보고 아버님은 먼 산만 보더라고요. 야, 정수아, 다 필요 없고 너 지인지 뭔지 이 기집애랑 당장 헤어져. 예? 아, 왜요? 왜긴 뭐가 왜야. 이 기집애 엄마랑 니네 아빠랑 붙어먹었으니까 그렇지. 예? 아휴, 정말 내가 미쳐 아주. 아버지의 아들의 쌍으로 미쳤어 아주. 아, 이 여편 내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고성방가가 오가고 아주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가방 챙겨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과 상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강지희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강지희랑 새로 시작하고 싶은 모양이었겠지만 어머님이 결사 반대였죠. 남편은 저랑 이혼 과정 중에 아예 집을 나가 강지희랑 살았습니다. 반대하는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연락을 끊고요. 남편이나 강지희나 둘 다 미친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연락을 끊자 결국 어머님이 강지희 학교까지 찾아가 이 상간녀 딸내미 어딨냐고 난리를 쳤대요. 그 일로 강지희네 학교에는 소문이 다 퍼졌죠. 강지희 엄마랑 시어머니랑도 또 한판 싸웠다고 했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 놈과 강지희는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아는지 숨어서 살고 있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바퀴벌레 한 쌍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지 저는 남편과 강지희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이 강지희에게 푹 빠져 있어 양육권은 바로 포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쓰레기 같았죠.
숨막히고 지옥 같던 시간들이 모두 과거로 흘러가고 저는 이제 예쁜 딸과 단 둘이서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 후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 밤에 아이를 재우고 혼자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전 시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남편의 외도가 그토록 끔찍하고 용서가 안 되었으면서 당사자인 아버님에겐 화를 낼 용기조차 없었던 어머니. 남편의 재력과 울타리를 벗어날 용기는 없으면서 억눌린 화풀이를 만만한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비겁함. 결국 그 비겁함이 본인 아들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전 남편은 또 어떤가요? 자기 엄마가 평생 아버지의 불륜으로 괴로워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정말 답도 안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역겨웠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히 썩은 동아줄을 끊어낸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인생을 꿋꿋하게 지켜낸 제 용기에 조용한 박수를 보내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